애벌레와 나비의 상관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 녀석이 나비가 된다고 싶을 겁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곳곳이 폐허가 되어 갈 무렵 그 당시 한국을 경험한 분들은 지금의 한국을 보게 된다면 이곳이 한국이라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달라도 너무 달라진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선호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핀란드에서 꽤 잘 나가던 젊은 변호사가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는 그 핀란드에서 누구든 만족할 수 있다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한국에 귀화했다고 합니다. 과연 핀란드 청년의 선택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것처럼 아름다운 선택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3년차가 되어가는 핀란드 청년, 아니 이제 한국 청년이라고 해야겠네요. 하하하. 이제 저는 곧 한국인 와이프도 생깁니다.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볼 거예요.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아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알게 되고 삶의 많은 영역들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겠네요. 저는 핀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누나가 3명이나 있었죠. 부모님은 누나 3명과 저를 아주 성실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형제는 이웃들이 박수를 보낼 만큼 친척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엘리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도 높이 사고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훌륭한 누나들 덕분에 자동적으로 선행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래 애들보다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기에 저는 진로도 계속 공부를 하는 업을 선택했죠. 누나들도 다 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누나들의 뒤를 이어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모님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나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제한적인 건 사실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젊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어 출근한 날이 생각나네요. 아침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셔서 제 출근길을 함께 준비했어요. 사실 저는 실감이 안 났는데 부모님은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누나 3명 때보다 제가 변호사가 되어 첫 출근하는 날이 감회가 더 새롭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 찬 상태로 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멋진 변호사로의 첫 출발을 응원한단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며 이 나라를 위해 가장 공정한 변호사가 되길 힘써주렴. 그 이야기를 듣고 현관을 나서던 날이 너무 생생해요. 되고 싶었던 직업을 너무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룬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가 되는 모든 게 쉬운 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첫 출근은 설레었고 실제로 근무지에 가서도 행복했어요. 아, 사람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행복 호르몬이 온몸에서 쏟아져 나오는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며 감탄을 쏟아낸 하루였죠. 매일의 하루가 감사할 뿐이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법을 살펴보며 근거 자료를 찾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저에게 딱 맞았었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로 근무한 게 딱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의 사무실이랑 연결된 해외 지점에서 파견 근무를 나왔다며 왔는데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와 동갑이기도 했고 성실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친해졌죠. 그 한국인은 매일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썰렁하지만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개그들에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덩달아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루틴이 있었어요.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루틴이라고 했죠. 바로 쉬는 시간마다 어떤 영상을 보는 일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성실하고 바른 청년인 줄 알았던 한국인 청년이 근무 시간에 쉬는 시간만 생기면 저런 영상을 보다니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롤게임 영상들이었는데요. 같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게임 영상을 챙겨보는 모습은 저에겐 너무 이질적이고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러자 그 한국인 친구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군요. 롤 프로게이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이상혁이라는 사람이야. 근무 중간마다 환기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난 이상혁을 보면서 환기를 해. 너무 시원한 플레이가 매력적이거든. 나도 늘 이렇게 승소하고 싶어. 그 말이 뭔가 새롭게 다가오고 사실 근무 시간에는 너무 성실하게 하던 한국인 친구였기에 그 영상을 보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같이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도 그 친구와 같이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의 팬이 되었어요.
아주 지독한 팬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졌어요. 바로 지독한 팬이 된 순간부터 좋았던 핀란드가 재미가 없고 변호사라는 자리도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핀란드가 완전히 싫어진 건 아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핀란드가 지겨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맡은 업무들은 철저하게 해냈어요. 안 그럼 월급에 영향이 끼쳐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할 건 해야 이상혁의 팬으로서의 높은 수준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누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희 누나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들이었는데요. 사실 듣자마자 미쳤냐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을 잠시 쉬고 한국에 다녀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누나들이 날 포기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순간 저에게 필요한 건 누나들 3명의 입김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누나들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허락을 얻어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다녀오며 직장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다시 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핀란드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거기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저희 집, 그리고 온통 줄줄이 엘리트 누나들 그런 그늘 안에 있던 저는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정해진 길대로 모범적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고민 없이요. 그래서 낯선 땅 한국에 다녀오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되어진 거죠. 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뇌를 뛰어난 상태로 세팅되어 태어났기에 한국어 공부 정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공부를 마쳤죠. 한국 드라마 만세. 정말 도움 많이 얻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너무 설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도착하는 날을 기점으로 3일은 숙소를 잡지 않았어요. 지난번 왔던 그 한국인 변호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던 곳이 있거든요. 한국인 변호사가 마치 상상 속 나라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만 500번 정도 돌린 한국의 공간. 바로 PC방인데요. 저는 한국 PC방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 한국인 변호사 친구가 말했던 PC방의 모습은 핀란드에서 상상도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튼 정말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이상혁도 한국 어딘가의 PC방에서부터 나비가 되어 인생이 피어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여러가지 동기로 PC방을 먼저 찾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여 그곳에 잠시 큰 짐들을 두고 3일치 PC방 짐이 담겨진 백팩을 들고 가고 싶었던 PC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도착한 PC방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날의 한국인 변호사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던 거죠. 입구부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해서요. 사실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먼저 갔는데 화장실은 카페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나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싶었어요. 핀란드가 행복한 나라로 상위권이라던데 이런 PC방을 보유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상위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죠. 사실 핀란드의 인터넷은 정말 많이 느려요. 한국처럼 PC방 문화가 아니라 인터넷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PC방은 제가 유튜브 너머로 보던 이상혁의 게임 속도를 제 눈앞에서 보는 듯이 너무 빨랐어요. 정말 한국 만세. 최고 사양 컴퓨터가 각 자리마다 있고 또 그 자리마다 헤드셋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곳에서 게임을 하면 나도 이상혁처럼 될 수 있는 걸까? 라는 설레임으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생동감 넘치는 삶이란 이런 걸까? 인생의 동기는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 PC방에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어서 그 메뉴를 먹기 위해선 꼭 PC방에 들려야 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게임할 때 먹기 좋게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친절과 배려의 나라, 한국. 역시 소문대로 너무 멋진 매너를 갖고 있었네요. 처음 먹어본 한국 라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입을 혀끝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입안에 가득 물었을 때 극락을 경험했어요. 웬만한 식당보다 음식이 잘 나온다는 말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일을 꼬박 PC방에서 보냈어요. 한국에 오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모든 것을 이룬 순간이었죠. 당시 PC방에서 만난 몇 명 사람들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뭔가 한국의 PC방에서 만난 사람들은 무언가에 찌들었단 느낌보단 삶의 활력이 가득 찬 듯한 모습이었어요. 전 사실 3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한국의 매력에 더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마음에 들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네요. 한국에서 핀란드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잘 갔는지, 음식은 잘 맞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크게 겪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게 맞는지 15개 정도 되는 질문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구구절절하게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부터의 경험한 일들을 부모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업된 목소리로 말이죠. 그렇게 업된 상태로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서 쏟아내는 제 모습을 직면하면서 알았죠. 아, 나는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일이 내 적성에도 더 맞고 어쩌면 더 잘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한국을 더 둘러보고 누나들이랑도 중간마다 통화를 하면서 결정했어요. 한국에 귀화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렇게 무리하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행복의 나라 핀란드, 그 핀란드에서 잘나가는 어린 변호사, 그리고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님까지.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제가 본래 누렸던 것들 이상의 매력이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나라에서 나의 시간을 쓰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몇 년간 한국에서 일을 한 뒤 지금은 한국으로 귀화까지 성공을 했고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까봐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핀란드에서 하던 변호사는 포기하고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살려서 게임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죠. 법과 관련된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게임 회사의 복지 중 하나인 게임 아이템이나 캐시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축하한다고요? 감사해요. 이건 다 한국 덕분이에요. 아니, 한국 PC방 덕분이에요. 아니, 한국 덕분. 아니, 한국 좋아요. 사랑해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와, 한국 PC방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 화장실이라고 최근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와이파이를 국내 곳곳마다 몇 개를 설치해야 지금의 한국처럼 곳곳마다 인터넷이 빠르게 터질 수 있는 걸까? 그것도 신기하다. 한국으로 귀화한 핀란드 사람이라니. 사실 한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땐 충격일 듯해. 핀란드 너무 좋은 나라잖아. 그리고 젊은 나이에 변호사까지 올라갔던 터라 모두가 미쳤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난 응원해. 게임 회사라니 너무 대단해. 한국 특, 어딜 가든 친절함. 한국 PC방 특, 라면이랑 소떡소떡 조합은 실패가 없음. 누군가는 핀란드의 변호사를 포기하고 한국의 게임을 선택한 모습을 보고 나비가 애벌레가 되었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본인이 더 잘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이기에 진짜 날개를 펼쳤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듯. 오늘도 한국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 하나 얻어갑니다. 네, 사연 속 주인공이 무기력했던 지난 날들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동기를 얻기 위해 방문한 한국에서 오히려 재능을 발견하고 본인의 미래를 더 얻을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싶네요. 역시 인생은 인간의 계산과는 조금 다를 때도 있는 듯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각기 다르게 살아가지만 결국엔 더 살고 싶은 인생이 되어간 사람들의 감동 깊은 사연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 사연들과 여러분들을 향한 단단한 연결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